일단 CU박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사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U박스는 이제 얼굴 인식이 좀 유니크하고 세계 탑티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카메라를 통해서 취득되는 영상의 여러 객체들을 인식하는 그 비전 AI 전문 기업입니다. CU박스가 그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전 세계 얼굴 인식 밴더들이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21년 말에는 1등을 차지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도메인 난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돋보기 시간입니다. 근데 권 팀장님, 예. 인공지능 시대 온다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공지능이 이제 말로만 들리고 네. 우리가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게 뭐 먼 훗날 언젠가 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네. 사실 오늘 모실 분은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쓰고 있다고요? 이미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진짜 맞아 저런 거가 얘기 들어보면 그거 나도 해봤어. 그거 네. CU박스에 그 남윤성 남윤성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CU박스의 남은성입니다. 네, 남은성 대표님. 네, 먼저 저는 어디서 봤냐면 네. 공항에 갔는데 네. 줄을 쫙 서 있어요.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새치기는 아니고 네. 별도의 통로로 특혜를 받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높으신 분입니까? 모르겠는데 거기 스마트 패스 뭐 이런 거 써 있는 길로 막 가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모바일로 뭐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보고 지나가는 게 있대요. 그거를 제가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남 대표님의 CU박스가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에 네. 대한 얘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사실 그 편리하게 빠르게 지나가면 부럽기도 한데 사실은 원리는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여권이랑 얼굴 정보를 앱으로 등록을 해두시면 내 얼굴의 특징 정보가 이제 공항에 등록이 돼 있고요. 네. 출구 중에 출국장 진입하는 한 출구에는 게이트가 있고 얼굴 인식 단말기가 달려 있는데 사전에 등록된 내 얼굴과 그리고 이제 보딩 패스를 끊었을 때 그 플라이트 넘버 정보가 이제 매칭이 돼서 네. 지나가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남은성이고 몇 시 몇 분에 어떤 비행기 편으로 떠날 사람이야를 확인한 후에 네.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사람들한테 보딩 패스나 여권을 보여주고 네. 그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편리한데 그러면서도 보안성은 뛰어난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스마트 패스는 이제 내년 초에는 아마 터미널 1과 2 전체 구간에 출국장 진입이나 최종 비행기 탈 때 보딩이라 네. 혹은 이제 면세점에 심지어 결제할 때도 얼굴이라는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터미널 뭐 1에만 있나요? 2에만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터미널 1과 2의 일부 구간에 일부 구간에 네, 시범적으로 현재 오픈이 돼 있는 상태고 전체 구간 오픈은 이제 내년 아마 1, 4분기 말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CU박스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CU박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와 더불어서 네. 이 일이라는 건 하시는 일 중에 일부일 테니까 회사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U박스는 그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에 사용이 되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원천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등록되는 사람들의 얼굴 중에서 카메라에 비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인지를 알아맞혀야 신원을 인식을 하고 출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원천적인 얼굴 인식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보딩이라든지 출국장 진입할 때는 이 얼굴 인식 단말과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얼굴을 받아들여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계 장비도 다 하시나요? 네, 장비를 뭐 저희가 물리적으로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얼굴 인식 단말기와 함께 디자인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이제 생산된 제품을 저희가 턴키로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고 핵심은 이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그게 여권을 만든 지가 한 10년 됐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검사하시는 분이 10년은 좀 오래됐으니까 5년. 네. 맞아요. 5년이면 뭐 얼굴도 변하죠. 변하죠. 이게 보면서 이렇게 딱 보고서 이 사람이 대충 5년 전에는 이렇게
생겼겠거니라는 거를 조금은 이제 추정을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면 인식을 할 때 좀 이렇게 이 AI를 활용해서 안면 인식을 하는 거의 정확도는 사람 대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사람이 식별하는 것보다 AI 알고리즘이 식별하는 것이 우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99.8% 이상의 인식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네. 사람들은 인식하는 성능을 이제 뭐 객관적으로 표현한 자료들을 보면 98% 수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사람이 98%예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창구에 가서 네. 신분증을 내놓으면 10년도 더 된 옛날 사진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창구에 어떤 직원분께서 실물 얼굴을 보고 신분증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100% 맞다고 추정하기가 어려워질 정도인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보는 것보다도 더 우수하다 이렇게 지금 말할 정도로 네. 인식 성능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인식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두고서는 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그처럼 한 5년 전, 10년 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사진과 이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넘어서 이 사람의 뭐 5년 전 얼굴은 이랬을 거야, 10년 전 얼굴은 이럴 거야라고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 추정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다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기 위한 어떤 학습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타고난 것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식별하는 능력이 발전한 거잖아요. 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사람이 두뇌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의 얼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사람처럼 이것을 식별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특별하게 뭐 10년이나 15년이 됐으면 어떤 기법을 써서 하는 건 아니고 네. 동일하게 이미 학습된 그 모델이 사람과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권 같은 경우는 최대 유효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NIST FRT라고 얼굴 인식을 테스트하는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 10년 전 사진과 지금 찍은 사진을 비교하는 이런 테스트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곳들에서도 상당히 사람 이상으로 우월한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은행 창구에서 사람이 어떤 신분증과 사람의 얼굴을 식별해야 되는 분야에서도 얼굴 인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가 사실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단계입니다. 은행에서도 대표님 그 얘기도 해주세요. 우리 사전 인터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네. 그 비대면 계좌 개설할 때 네. 그거에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찍어 보내죠. 찍어서 네. 보내면은 이게 좀 인식이 잘 안 되면 다시 찍어라 막 그러는데 네. 그거 사람이 본다 그러던데. 진짜요? 아니 사실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특정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점포가 없어서 이제 계좌 개설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네. 그 콜센터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네. 촬영된 신분증이 그 진짜 신분증을 촬영한 건지 혹은 출력된 것들을 촬영한 건지 화면에 띄워오는 신분증을 촬영한 건지 이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거를 네. 그 촬영을 해서 보면 네. 그래서 사람한테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게 진본을 촬영한 건지 아닌 건지를 구분하는 일을 했었고요. 이제 최근 1, 2년 인간지능. 네, 인간지능. 네, 1, 2년 전부터는 AI 모델들이 진짜 진본 촬영인 건지 아니면 그런 가본을 촬영한 건지를 구분하는 것들을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 6대 은행과 일부 증권사들이 지금 한 10여 개 이상 정도는 도입을 했고 네. 수백 개가 되는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신분증의 진본 사본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네. 시작점에 있습니다. 시유박스도 그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네, 저희도 동일하게 그 신분증의 진본 사본 유무를 판단하는 AI 모델도 개발을 했고 또 이제 신분증의 내용을 이제 글자로 읽어내는 OCR 네. 그리고 내 얼굴이 진짜냐 가짜냐도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 비대면에서 신분증 사진과 내 얼굴을 비교하는데 내가 어쩌면 기자님의 SNS에서 잘 나온 사진 하나를 출력을 해서 컬러로 네. 출력을 하고 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가면을 쓴다. 네. 혹은 뭐 100여만 원 정도를 가지고 중국에 지불을 하면 아주 정교한 그 실리콘 마스크 같은 것도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신분증 진본도 확인하고 이 텍스트의 내용이 주민센터에 있는 내용과 같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얼굴로 내가 이렇게 가짜로 가면을 쓰고 네. 인증을 하게 되면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촬영한 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인지 그런 가짜 얼굴인지를 구분하는
이제 라이브니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술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신원 인증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제 뭐 IBK 은행을 포함해서 4개 정도의 금융권 레퍼런스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이걸 또 해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곳에서도 이제 이 동일한 비대면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 이런 게 있어요? 네, 베트남은 의외로 그 얼굴 인식을 사용하는 그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올 7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우리 돈 50만 원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는 네. 반드시 이제 얼굴 인식 같은 이런 생체 인증을 쓰도록 강제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네. 그러면 다 알고리즘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요? 사실 이제 비대면에서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별로 없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찍은 걸 가지고 콜센터에서 사람들이 네. 얼굴 찍은 사진과 신분증 찍은 사진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이게 굉장히 어설플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편차도 있고요. 또 집중력 여하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지 업체랑 제휴를 해서 지난 8월 달 정도에 이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은행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고 조만간에 이제 정식으로 런칭을 하면 이제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데 안면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핸드폰 사용해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사실 되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사용하는 것들과 CU박스의 안면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이는 없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에서 쓰는 그 안면 인식은 내 사진이 한번 등록되어지고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인증을 한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조사들이 공급하는 안면 인식이다 보니 카메라에 있는 여러 RGB 카메라 외에 IR이라든지 뎁스 같은 다양한 카메라를 통해서 나의 입체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남은성이 남은성 맞아를 확인하는 이제 강력한 보안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기타의 곳에서 뭐 출입을 인정을 하거나 신원을 인정한다고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폰의 인증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등록돼 있는 얼굴의 정보와 이 본인 남은성이나 사람과 연관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네. 라이브로 얼굴이 취득이 되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술 자체는 유사하지만 네. 단일 단말기에서 나 혼자만을 위한 쓰는 용도와 수십 수백만의 유저들이 있는 것 가운데 남은성이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인식을 하고 네. 뭐 출입을 허용하거나 네. 혹은 이제 신분증과 비교해서 신원을 인정하거나 하는 기술은 기술의 레벨이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보통 이제 저희는 얼굴 데이터의 갤러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내 얼굴을 등록해서 나만을 인정할 거냐 수십만 명 중에서 남은성의 얼굴을 가지고 남은성이라는 걸 확인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CU박스 어떤 회사인지를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 네, CU박스는 이제 얼굴 인식이 좀 유니크하고 세계 탑티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카메라를 통해서 취득되는 영상의 여러 객체들을 인식하는 그 비전 AI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얼굴 인식을 가지고 사업화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얼굴 인식 기업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공항 말고 또 어딜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4대 정부 청사에 출입 보안을 할 때도 저희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청사. 네. 정부청사 들어갈 정도면은 믿음이 신뢰가 높아야 공항도 그렇고. 네. 네, 2017년에 저희가 구축도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네. 했었고 이제 22년도에 신규 구축도 이제 전체 시스템을 저희가 공급해서 현재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게 그 인공지능 그거 돈이 다요. 네. 이거였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생태계의 AI 버블의 가장 큰 핵심적인 얘기가 이게 수익화 서비스가 잘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게 좀 실례지만 좀 돈은 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 매출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돈은 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죠. 뭐 매출이나 이익은 좀 어떻습니까? 연 매출은 이제 150억 내외를 하고 있는데 네. 150억. 사실 이제 작년까지 저희 회사의 매출의 비중을 보면 얼굴 인식을 활용한 물리적인 출입 보안. 네. 사실 스마트 패스 같은 경우도 공항의 요소의 어떤 물리적인 출입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말기도 존재하고 때로는 뭐 게이트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매출의 볼륨은 뭐 단위 건당 몇십억씩 되고 뭐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
어떤 사업을 수주를 해야 되고 네. 수주한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인력을 투입해서 구축을 하고 하다 보니 수익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 3, 4년간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수익 모델로 그리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좀 변화는 생겼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출입 인증도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로도 저희가 사업이 시작이 올해 되었거든요. 해외? 네. 예. 예를 들면 창의공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그 승객들의 이 출입 인증은 아니지만 직원들 창의공항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얼굴 인식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네. 사실 11월 말이면 이제 저희가 금수가 완료되어서 한 3,000명의 직원들이 쓰게 되는 이런 정도로 이제 진출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AI 얼굴 인식 기술들을 이제 일부 제공을 해서 사업이 아직의 매출 규모는 작지만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하던 사업을 해외로 가져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글로벌로 좀 확장하는 사업들도 좀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주산 사업인 거죠? 네. 수주형 사업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아. 국내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조달 입찰이라든지 고객 영업을 통해서 직접 수주하는 형태지만 네. 해외의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 회사들을 계약을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저희는 핵심 솔루션이나 핵심 제품만 공급을 하는 방식이라서 네. 수익성이 좀 다르죠.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고 저희 인력을 투입하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업 기간 동안 해야 되니까 많은 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은 저희 알고리즘, 저희 단말기, 저희 소프트웨어만 제공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은 전부 우리 파트너들이 하기 때문에 SI에 들어가는 상당한 인건비라든지 기간을 저희는 소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모델이지만 이 사업을 해외로 가져가서 파트너를 통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훨씬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한국의 공항이나 정부에 들어간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저희가 뭐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적절한 파트너들 계약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상당수를 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작은 매출이 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좀 의미 있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적어도 공시 낼 정도의 매출들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스템도 이제 매출이 해외에 나기 시작했지만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당 과금을 받거나 연간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그 사스형 사업들도 진행이 좀 많이 됐어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저희는 CUID라고 하는데 신분증과 얼굴을 통해서 신원 인증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사스형으로 베트남은 서비스 회사가 이제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네. 한국도 이제 쿠콘이라고 해서 상장사인데 이 금융의 여러 기관들을 연결해서 API를 열어주는 회사입니다. 네. 예. 이 회사에 저희가 이제 신원 인증을 하는 이 신분증 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12월 말까지 저희가 오픈을 해서 이제 사스 형태로 서비스하는 사업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거는 건당으로 받아요? 네, 건당으로 받는데 지금 뭐 최종 가격은 합의는 안 됐지만 일정 건수까지는 뭐 월 100만 원이고 그 건수가 넘어가면 뭐 예를 들어 건당 150원 이런 식의 사업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2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네. 동일하게 매출이 나더라도 기존에 뭐 SI성으로 나는 수십억의 매출보다 여기서 나오는 수억의 매출이 훨씬 더 이익성이 좋은 뭐 그런 사업으로 이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가장 이제 고무되어 있고 성장이 좋은 아이템은 CU온이라는 아이템인데 CU1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자님들 기업이라든지 어디를 들어가 보면 네. 보안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럼요. 그 네. 네. 스티커 붙이잖아요. 카메라에. 스티커 붙이고 그다음에 그 엑스레이 검색도 하고. 검색도 하고 네. 굉장히 그리고 PC에도 뭐 안티바이러스를 비롯해서 DRM을 깔아가지고 네. 문서를 유출하지 못하게도 하고 또 USB 같은 거에 카피도 못하게 하고 맞아. 네. 그거 다 뺏어가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네. 프린터 출력을 하면 뭐 워터마크를 찍어서 추적이 되게 만들고 네. 누가 몇 시 몇 분에 이걸 출력했는지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 남죠. 보안이 참 잘 되어 있는데 네. 보안의 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재택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PC를 가지고 회사에 원격 접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나온 화면에 있는 뭐 소스 코드일 수도 있고 네. 도면일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네. 원격으로 통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화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DSLR 같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요즘은 앱이 좋아져서 촬영된 화면을 보정을 해서 PDF로 자동으로 떠주거든요. 심지어 OCR을 해서 텍스트를 다 뽑아내기도 하고요. 스캔처럼. 네. 그러니까 네. 화면을 사진 찍는다는 네. 얘기잖아요. 예컨대 제가 나쁜 놈이 산업 스파이 권 팀장님이 네, 이게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네. 아이 팀장님 이거 한 번만 찍어 갈게. 안 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갔어. 네. 찍었어요. 찍었어. 이렇게 찍으면은 유출될 수 있다는 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워드가 다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단순히 사진으로만 저장이 아니라 OCR을 쓰면 텍스트까지 다 뽑아내기 때문에 네네. 정보 유출이 100% 되는 건데 실제 글로벌 이 국내에 있는 제조 기업이나 네. 또 유명한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화면 촬영을 통해서 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현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던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모 대기업 군들과 함께 이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PC를 사용하는 사람의 얼굴을 사전 등록해서 그 사람이 보여지면 화면이 열리고 네.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거나 내가 자리를 비워도 화면을 차단하고요. 나 자신이든 누구든 간에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차단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로그 정보를 본사 서버에 다 자동으로 알려서 막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이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기존처럼 구축이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제가 일을 하는데 내가 아니고 이주호 기자 여기 앉았어. 네. 그럼 화면이 꺼진다. 화면 꺼진다. 그럼 네. 얘가 그거 앉아 있는 사람이 전지 이주호 기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노트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전에 기자님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다가 네. 기자님이 없어지거나 혹은 기자님 외에 다른 분의 얼굴이 노출이 되면 이건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차단을 하고 로고 정보를 본사에 알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람 바뀌었다라고 네. 로고 정보가 올라가고 네. 그러면 촬영은요? 촬영은 제가 네. 이주호 기자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노트북을 쓰다가 내가 찍었어.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네. 앞을. 그래서 내 얼굴도 확인을 하지만 카메라로 찍는 행위를 인식을 자동으로 하도록 AI 모델이 들어 있어서 카메라 종류가 핸드폰이든 DSLR이든 고프로 같은 스포츠캠이든 옛날 비디오든 상관없이 카메라로 찍는 행위 자체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네. 오.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를 들고 찍는 행위의 모양이 있잖아요. 좀 정해져 있죠. 손의 모양들이 정해져 이렇게 있고 하거나 이렇게 카메라의 하거나. 모양들도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은 데이터로 저희가 학습을 해서 유사한 물체로 찍는 행위를 할 때 카메라로 찍는다는 걸 감지하고 이것을 이제 본사에도 알리고 화면을 차단을 하고 이때 시점에 화면 정보를 캡처해서 본사에 알리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카메라로 찍으려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화면이 뭐였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유저가 13,500명 정도의 유저가 있는데 네. 사용자당 월정액으로 해서 연간 매년 비용을 반복해서 받는 그런 방식으로 구독형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초반에 솔루션이 구축되고 연동하는 비용도 저희가 당연히 받겠지만 사용자당 매년 과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반복 매출이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보안 제품이니까 저희들의 AWS나 이런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고객사의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사용자 과금을 받다 보니 네. 원가가 절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매출도 내년에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업 모델이에요. 네.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은 그 대표님이 서버비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내 서버를 굳이 쓰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본인 서버를 쓰시겠다고 하여 네. 부득이하게 우리가 서버비를 안 내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모델이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제 방위 산업체 같은 경우나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이런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국내에 많은데 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곳이라든지 또 국세청처럼 이렇게 금융 정부 기관들도 중요한 정보들이 화면을 촬영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쓰이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매출로도 성장을 할 거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 준비 안 된 궁금증 하나 있습니다. 네. 노트북은 알겠어요. 카메라 달려 있으니까. PC는 어떻게 해요? 네. 사실 저희 대기업 고객사에서도
노트북 한 대만을 가지고 그 기능을 하다가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추가적인 모니터를 보고 싶잖아요. 네. 이거를 초반에는 막았었는데 네. 이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해서 여기에도 동일한 기능이 존재하도록 저희가 전용 웹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웹캠 안에는 노트북 PC에 깔리는 동일한 기능이 이 웹캠 안에 인베디드로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 웹캠을 모니터에 달게 되면 동일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서 이 외부 모니터와 노트북 두 개 다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4,000 유저 정도가 이 웹캠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별개입니까? 네. 아까 13,000하고 4,000은 별개. 네,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 웹캠도 별도의 라이센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직원 입장이면은 굳이 제가 아까 돈 월 얼마 내야 된다 그러는데 네. 그거 내고서 제가 그걸 서비스를 그러니까 사기 싫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 유지 한 건 생기면 몇 천억, 몇 조의 피해가 생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니까 회사가 낸다고? 회사가 제 월급에서 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 그러면 한다. 그럼 뭐 회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깔아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 IR북에는 여기 고객사가 나와 있긴 한데 네. 와 S그룹 S그룹입니까? 네, H그룹 뭐 이런 데들이면은 근데 사실 이게 보안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쓸 수 있을 정도 사이즈의 네. 기업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된 거고요. 이제 내년은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단위 매출도 늘겠지만 반복 매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2, 3년 정도 지나면 사실 AI 회사들 중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어서 흑자를 내는 회사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 조만간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하고 이게 차이가 어떤 거라 그러셨죠? 이게 그 구독형 모델하고 수주하고 그러니까 AI라 그러면 일종의 약간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없진 않으시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수주 기반 비즈니스하고 이제 그 아까 구독형 비즈니스가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올해 저희가 150억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수주 형태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네. 매출이 제로인 상태에서 어떤 조달의 입찰로 들어가거나 고객을 설득해서 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일을 해야지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50억이라는 매출을 하기 위해서 확보돼 있는 인력 구조는 적어도 150억 이상의 매출이 날 때에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인력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이익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사스 구독형 매출은 예를 들어 올해 우리가 20억의 구독형 매출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특별한 추가적인 계약 없이도 20억의 매출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그다음 또 다른 거래를 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고 수주형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단말기나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매출 전체 중에서 원가가 좀 많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매출 원가가 지금 저희가 하는 구독형 모델은 순수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사실 거의 외부 원가가 없이 저희가 라이센스로 받는 순이익률이 높은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 AI 얘기를 할 때 약간 좀 뜬구름 같은 느낌들을 좀 받는데 남 대표님하고 좀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필요하겠네?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게 그 사실 이제 지금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주 사업을 하면서 야, 수주 끊겼을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우리가 AI 산업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건 사실 뭐 2년 전 챗GPT 이후였던 것 같은데 남 대표님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좀 많으신 그러니까요. 것 같고 네. 그럼 어떻게 AI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10년 전쯤에 제가 2013년부터 그 공항에서 이용하시는 그 자동 출입국 심사대 네. 아마 출국하실 때 이용을 해보셨죠. 네. 해보시면 이제 여권이랑 지문, 얼굴 인식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자동으로 하는 방식인데 네. 예전에는 유인 부스에서 가던 거를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인기가 많아서 네. 지금은 인천을 비롯한 많은 공항들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얼굴 인식 기술이나 지문 인식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외국 기술들을 도입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문도 저희가 자체 기술로 내재화도 하고 얼굴 인식 기술도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네. 외국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그 기술 격차가 크더라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얼굴 인식도 도입을 했는데 2018년까지 약 4년 정도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의 NEC라든지 네. 뭐 러시아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한계를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 말에 그 딥러닝 AI 기반으로 전환했을 때 얼굴 인식 기술이 탁월하다 하는 정보를 얻으면서 네. 저희가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제 연구하게 됐고 또 이 길로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원래 인공지능 공부를 하셨었나요? 저는 뭐 인공지능 전공자도 아니고 원래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긴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 출입국 심사대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 얼굴 인식 기술을 알게 됐고 이거를 가장 잘 하려면 AI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2018년부터 저희 내부에 이제 AI로 연구하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AI로 연구했다고 하면 이거 AI로 연구했습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저도 한 10,000명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 이거를 좀 이렇게 저희는 진짜로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기술 개발은 AI로 하고 있습니다를 좀 뭔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진정성은 뭘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AI 진정성은. 제가 뭐 VC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네. 때로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뵈면 AI 업체들의 역량을 사실 바깥에서 알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네. 하셔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연구자들이 있어야 되죠. 네. 사람. 예, 물론 뭐 이게 석박사 인력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뭐 하나의 객관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좋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R&D하는 인력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AI의 성능은 데이터의 성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오픈 AI라든지 뭐 메타에서 하는 람마라든지 뭐 XAI 이런 회사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얼굴 인식과 여러 비전에서 보이는 그 객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난 4, 5년간 외부 투자를 받아서 상당히 또 투자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 라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부 과제와 저희 돈을 합쳐서 지난 4, 5년간 투자된 액수를 보니 200억이 넘는 것이 200억이 넘는 돈이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갔었습니다. 이 대다수가 얼굴 인식과 그다음에 이제 사물 객체를 인식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CU박스가 얼굴 인식이나 어떻게 이런 그 오브젝트 인식을 잘해라고 하면 저희와 정부의 돈이 합쳐져서 200억 이상 투자된 이 데이터의 양과 질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마 엔비디아 GPU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네. GPU 인프라가 성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예. 결정되니까요. 네, 제가 아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네. 동일한 교과서가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한 번을 정독해서 읽는 것과 이거를 10번을 읽는 것과 100번을 읽는 것은 이해의 폭이 다르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AI 이 GPU도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동일한 양의 데이터라면 이걸 한 번 학습하느냐, 100번 하느냐, 예를 들어 1000번 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장의 사진이 있다고 치면 네. 1억 장의 사진을 가지고 예를 들어 특정 GPU 한 장으로 학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이 걸려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200장의 GPU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200배가 빨라질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남들이 한 달 할 분량을 우리는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6번, 7번 할 수 있죠. 네. 동일하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나오면 얘는 한 번 학습한 거고 얘는 200번 학습 한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 때문에 성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연구자들은 있어야 되고 모든 기업들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력은 좋을 거지만 나머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본인들이 하고 있는 도메인 영역에 적합한 데이터에 얼마나 투자해 왔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많고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A100이라는 GPU 서버를 10대 H100 GPU 서버를 16대, 총 이제 26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이제 200장이 넘는 GPU를 고성능 GPU를 서버 한 대에 8장씩 들어가잖아요. 8장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A100이 80장이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A100이 한 100, H100이 16대. 16대면 여기에 8 곱하면 8, 48. 대략 한 200장 정도가 128. 네, 128.
그러면은 GPU 합치면 대충 한 200장. 네. 200장 넘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2,000장 있다 그러지 않나요? 2,000장 있다 그랬는데 200장을 CU박스가 갖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도입을 했는데 네. 그 미국의 탑 랭크 500이라고 이제 이런 슈퍼컴퓨팅 파워를 측정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성적을 내 보니까 네. 전 세계로는 156위의 이제 컴퓨팅 파워이고 CU박스가요? 네, 국내로는 저희가 한 10위권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에를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기상청이라든가 카카오, LG, 뭐 네이버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처럼 비전 AI, 얼굴 인식 이런 특정 도메인 영역에서 저희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10이면 재벌이십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오. 근데 이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AI 쪽에서 좀 그 빅테크들 말고 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좀 나오는 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멀티모달 뭐 이미지도 하고 음성도 하고 동영상도 하고 텍스트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빅 모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작은 회사들이 뭐 특정하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면 인식을 잘합니다라고 하는 장점이 예. 그들이 다 하는 거에 그냥 묻힐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텍이 아니고서는 그냥 빅텍이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거기서 API 땡겨가지고 조금 필요에 따라서 바꿔 쓰는 정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산업적으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CU박스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LLM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전쟁이잖아요. 네. 사실 국내 대기업조차도 그들만한 인프라나 뭐 막강한 데이터를 넣어서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파인 튜닝하는 정도이거나 혹은 이제 좀 더 작은 기업들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API로 연동을 해서 특정 도메인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제 레벨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텍스트를 넘어서 말씀하신 그 뭐 이미지나 동영상 이렇게 이제 멀티모달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글로벌로 AI를 하고 있는 많은 작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들이 진입할 수 없는 특정 도메인 영역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굴 인식을 개발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얼굴 인식이 팔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결합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객체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돈이 벌려지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특정한 객체를 인식을 해서 그다음 무언가가 더해져 가지고 이 산업에 필요한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영역들을 저희가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얼굴 인식이 신분증 인식과 결합이 되어서 신원 인식의 서비스로 시장에 돈을 받고 들어간다든지 네. 혹은 카메라 도구와 촬영하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기업의 보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다른 시스템 공항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공항의 여권과 보딩 패스의 신원 인증을 하는 형태로 좀 결합이 돼서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 모델들을 발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능만으로 놓고 보면 텍스트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글로벌 빅테크가 안 하는 영역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성능을 굳이 따져서 관심사를 이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역전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알고리즘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제 산업에 필요한 형태로 결합되어서 어떻게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그 특정 도메인에 돈을 벌기 위한 추가적인 부분들은 글로벌 빅테크가 따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영역들을 계속 좀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만났을 때 약간 좀 잘 안 잡히는 게 네. 인공지능을 하면서 이걸 어디다 쓸까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패턴인 것 같고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낫겠네 그래갖고 인공지능을 네. 도구로서 사용하신 느낌이 좀 예,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마 최근 몇 년간 그 AI로 상장한 기술 특례 기업들을 보면 연구소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예, AI를 하면서 이렇게 진입을 한 거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산업계 일을 하다 보니 이걸 해결하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AI가 필요해. 예, 순서가 시작이 조금 달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면세점 잠깐 얘기하셨는데 면세점은 어떤 비즈니스입니까?
공항에 이제 스마트 패스 아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등록해 놓은 얼굴 정보를 가지고 출국장 진입할 때나 보딩할 때나 이게 얼굴로 쓰면 너무나 간편하고 보안성도 높아지죠.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게 저는 면세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불편해. 막 짐 아마 들고 막 짐을 여권 네. 꺼내고 그렇죠. 비행기 표 보내주고 그다음 네. 카드 내밀라 그러면 카드 네. 또 그러네. 네. 아마 뭐 집사람이 부탁을 하면 면세점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짐을 끌고 다니면서 맞아. 네. 네. 예, 그러다 보면 뭐 보딩 패스나 뭐 여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한번 등록해 놓은 얼굴을 가지고 면세점의 포스기 앞에 얼굴만 대면 여권과 보딩 패스를 통한 신원 인식과 내가 사전에 등록해놓은 카드 결제까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얼마나 편하실까요? 네, 이제 그런 시범 사업들이 이제 내년에는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공항의 면세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 생활권에서의 결제도 간편하게 얼굴 결제로 가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초입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청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얼굴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여럿 있었을 것 같고요. 혹은 해외에도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좀 커다란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그곳과 CU박스의 뭐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이 그 거대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CU박스가 그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알고리즘의 성능이 저희가 우수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저희가 스마트 패스에 알고리즘이 들어갈 때 여러 업체들이 제안돼서 BMT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성능이 일단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바로메타는 미국 그 NIST의 FRT라고 하는 네. 전 세계 얼굴인식 밴드들이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약 2억 장 이상의 사진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페이퍼리스 트래블이라고 공항에서 찍힌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잘 인식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21년 말에는 1등을 차지했었고요. 네, 지금도 저희가 이제 1대 42,000 같은 그 테스트 항목에서 네.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예, 이런 압도적인 글로벌에서의 저희들의 그 인식 성능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 성능이 좋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단말기에 적용을 하고 현장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면서 좋은 성능을 내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비교할 원본과 라이브로 취득된 사진을 줘서 같은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라이브로 취득하려면 단말기에 사람이 빠르게 걸어올 수도 있고 네. 혹은 고개를 왼쪽으로 젖히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네.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사진을 취득해서 비교하도록 할 거냐 예외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변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알고리즘도 좋아야 되지만 그 현장에서 경험을 가진 노하우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이후로 뭐 물리적인 출입 인증에서 공항이나 정부청사에서도 일을 해왔고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또 신원 인증 부분들을 신분증이랑 얼굴 인식을 가지고 금융권에 네. 적용하는 것들도 오래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도메인 난리지가 저희가 좀 앞서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얼굴 인식 AI 기업이지만 그래도 현재 아직은 물론 적자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한 150억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도 그런 도메인 난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테스트에서 1등 하셨었고 네. 혹시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부분 B2B 그렇긴 해요. 쪽인 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B2C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사실 오픈을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블링크 헤드샷 AI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프로필용 사진 같은 것들을 네. 미국인들은 헤드샷. 예, 주로 얼굴 중심으로 이렇게 상반신 나오는 사진을 헤드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블링크 헤드샷이냐? 눈 깜짝할 새 내 헤드샷을 만들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얼굴 인식 기술과 생성형 AI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셀피로 내 얼굴 한 장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배경이나 내 옷의 착장들을 다양하게 지정을 해놓으면 약 200장의 프로필 사진을 자동으로 5초 만에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 $30 정도 비용을 받고 네. 유로로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B2C이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본인이 필요한 프로필 사진을 생성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미국에 있는 저희 고객들이 대다수가 촬영을 해서 아마 그 링크드인에 가장 많이 올리고 있고 일부는 이제 자기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유료화를 저희가 미국에서 했느냐. 한국은 사실은 사진관이 근처에 너무 많잖아요. 가까이 있고. 네. 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앱도 많아요. 네. 앱으로 그냥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내가 사진 찍었어. 네. 그다음에 스노우 앱으로 해서 예쁘게 해줘. 그게 잘 되는데 이거를 돈을 내고 굳이 돈을 내고 생성하게 되는 요인은 네. 어떤 부분? 그래서 이제 스노우나 이런 편집 툴은 내가 찍은 사진을 좀 보정하고 네. 이펙트를 주는 효과 정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면 내가 집에서 찍었지만 예를 들어 공유 오피스 같은 간접 조명이 있는 좀 멋진 곳을 배경으로 이렇게 내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내 프로필을 찍고 싶어. 네. 이런 것들은 연출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상황으로 보면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뭐 150불에서 200불 정도 네. 굉장히 고가기도 하고 주에 따라서는 사진관에 가려면 1시간 이상씩 차를 몰아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예를 들어 양복을 입고 가면 양복 입은 사진 하나밖에 프로필 사진을 못 찍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옷의 착장도 다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양복도 선택할 수 있고 셔츠 입은 모습도 할 수 있고 티셔츠 같은 이런 캐주얼한 모습도 다양한 옷의 착장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배경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공유 오피스에 좀 멋진 모습으로 찍을 네. 수도 있고 네. 혹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배경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셀피 한 장을 찍고 그런 배경과 장을 선택을 하면 5초 만에 200장의 프로필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저 아나운서 준비했었잖아요. 네. 촬영을 해보면 컨셉별로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 컨셉을 잡고 싶어요. 옷을 5벌을 준비했어요. 5배로 돈이 나가요. 아, 우리 수드메 할 때도 그런 식이에요. 맞아. 컨셉별로 네. 몇 장 그러니까 컨셉별인데 그 컨셉별을 한 번에 이게 $40, $30였었나요? 30달러. 30달러? 그리고 이게 그냥 기존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예쁘게 보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얼굴을 찍거나 아니면 나를 찍어 놓으면 그걸로 그 사무실 사진을 만들어 주세요. 내지는 그걸로 여권 사진을 만들어 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다르네. 저는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디 외부 강연 같은 거 가려 그러면 프로필 사진 보내달라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셀피로 찍는 거하고 또 사진관 찍는 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이게 워낙 얼굴 인식 관련한 데이터도 많으시고 많이 다뤄보셨다 그러니까 왠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미국에서 출시를 했다는 거 한국 사람은 그걸 이용을 못합니까? 아니요, 이제 URL은 노출돼 있어서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 한국에선 유료 결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150불, 200불씩 내야 되고 네. 한국처럼 주변에 사진관이 많지 않아서 차로 1시간씩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보다는 링크드인이나 SNS에 올리는 프로필 사진을 훨씬 더 좀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 링크드인 사진 같은 경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비용도 줄여주고 시간도 줄여주고 사진의 종류도 많이 제공을 해서 유료화로 딱 적지가 이제 미국이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제 타 사이트들보다 이제 유리한 점은 저희가 얼굴 인식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얼굴 인식 데이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을 할 때도 저희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개발을 했기 때문에 보통 스노우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시면 본인 얼굴하고 좀 달라 이런 거 있거든요. 생성형을 해보시면. 다르죠. 네. 근데 달라서 하는 건데요? 네. 뭐 좀 닮기는 했는데 너무 미화가 돼서 좀 다르다는 느낌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 얼굴 인식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 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동일한 내 얼굴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과연 유료화가 될까 했는데 진짜 $30씩 내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초기라서 구글이나 이런 그 마케팅의 비용을 좀 들이고 있어서 아직은 로아스가 한 50% 정도 수준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올해를 지나면서 로아스가 100%를 넘기면 네. 마케팅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늘 거라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만 인식한다고 하니까 좀 딴 거 없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얼굴 인식 말고 또 저는 아까 이 내용 보다가 로봇? 근데 얼굴에서 로봇은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인데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얼굴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처럼
이게 사물 객체 네. 이런 오브젝트들을 인식하는 거죠. 이게 컵인지 네. 이게 볼펜인지 네. 마이크인지 이런 사물들을 인식하는 게 얼굴 인식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전 AI 한 요소로서 지난 수년간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마켓컬리나 오아시스나 쿠팡 같은 곳들에 저희가 저녁에 주문을 하면 네. 새벽 배송이 되잖아요. 네. 주로 이제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이나 어떤 공산품 같은 것들인데 실제 저희가 주문을 하고 나서 쿠팡의 창고나 네. 마켓컬리 창고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그 이제 주문서 보고서 사람들이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 냉동 창고에 있는 상자와 냉장실에 있는 창고에 가서 상자들을 가지고 와서 주문서를 보고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해서 로봇이 물품이 뭔지를 인식하고 로봇이 물건을 집어서 상자에 포장을 하고 네. 포장된 상자들을 다시 파레트 위에 담고 네. 이 파레트 위에 담긴 상자들은 또 자율주행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고 이런 자동화를 현재 준비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이 로봇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이제 분리하는 것을 하려고 최근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트너들을 통해서 물류나 제조 공정에도 보면 원자재나 부자재를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검수를 현재는 사람이 하고 옮기고 있는데 이건 역시 로봇팔에 달린 카메라가 사람의 눈처럼 정상적으로 제품이 완료됐는지 검수하고 옮기고 하는 이런 용도로 저희가 로봇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객체 인식 같은 걸 하시는 거군요. 네. 이거는 좀 진행 상황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비즈니스들은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신 일들인 것 같고 지금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할 거다인가요? 아니면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제 2년 반 정도를 투자해서 원천적인 기술은 굉장히 경쟁력 있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올해 저희가 POC를 한 군데 물류센터랑 현재 하고 있습니다. POC가 뭐죠? 예,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증명되는지를 이제 실험해보고 테스트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물류창고 한 곳에서 닭가슴살 그 밀키트들을 하는 회사에서 한 18종 정도 되는 제품들을 사람이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저희의 로봇과 카메라가 식별을 하고 집어서 포장하는 것들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닭가슴살하고 그 어묵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도 만약에 그런 현장에 투입돼서 물건을 포장하라 그러면 네. 교육을 받을 거잖아요. 네. 얘는 뭐라고 인식을 할 거고 끝에 찍혀 있는 인쇄라든지 생김새를 보고 이제 뭐 며칠 교육을 받고 나면 네. 현장에 투입돼서 할 거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로봇에 있는 카메라도 사람의 눈처럼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눈과 동일하게 그 물품이 뭔지 알고 집어서 이제 상자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저는 좀 결국은 결과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네. 이걸 하겠다는 업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류창고에서 이런 걸 하겠다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기대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딴 거보다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셔. 네. 그냥 컨셉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매출도 일으키고 있으시니까 그 전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물류창고에 이런 것들을 대체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기대가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꽤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은데 네. 2023년에 상장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올해를 지나면서 이제 회사의 달라진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2025년, 26년 뭐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뭐 아까 사업 모델도 이게 네. 수주형에서 구독형으로 바꾸고 뭐 그런 네.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용적으로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님이 한 번 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매출 비중이 5%가 안 됐거든요. 네. 대부분 이게 수주 형태의 사업이 대다수였는데 올해를 보면 대략 한 25%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구독형의 이제 사업 모델로 지금 바뀐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 내외가 되는 것 같은데 해외 매출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금액은 작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한국처럼 수주 형태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나라별 파트너 계약을 맺었는데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제 작은 고객들을 발굴해서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한 매출이 되었으니까 네. 이제 이게 굴러가서 실제 해외 매출들이 내년에 좀 많이 발생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시온이라는 제품은 이때까지
화면 자체를 촬영해서 유출되는 정보 보안을 하는 제품군이 시장에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이런 업종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저희를 필두로 해서.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파르게 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이 시장에서 강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카메라와 촬영하는 행위를 인식을 해야 되고 얼굴 인식이지만 노트북을 쓰면서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은 화면이 닫히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얼굴의 인식 성능은 좋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플렉서블한 그러네.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 단순히 보면 얼굴 인식을 하는 기술과 카메라를 인지하는 기술 두 가지만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AI 모델이 8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되게 복합적으로 해서 사용자는 불편하지 않으면서 보안적으로는 우수하게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현재 13,500명에게 적용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구독형으로 매년 돈을 받느냐. 저희가 데이터도 더 확보를 하고 성능도 계속 더 개선을 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첫 계약을 어렵지만 이제 구독형으로 계약을 했고 사실 그 첫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구독형으로 계속 계약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은 국내도 지금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대기업들 위주로. 네. 그리고 이제 해외도 저희가 이제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상당액이 이렇게 구독형 솔루션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원가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바는 내년 정도는 그래도 에비타 기준으로는 저희가 BP를 좀 맞추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맞아. 만약에 제가 후배라서 선배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선배 딱 왔는데 갑자기 화면 꺼져. 얼굴이 그러면 안 되니까 불편함을 줄이면서 보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되게 복잡한 일들이 필요한 게 이제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 랩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10명 얼굴들은 노출이 돼도 화면을 차단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내부에서는 이 10명의 얼굴은 등록이 돼서 보더라도 문제가 없어. 네. 그런데 누구든 촬영하는 건 막아줘. 이런 니즈들도 다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이제 배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번의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구독형이 훨씬 더 나은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의 종류도 계속 다양해지고 있고 기법들도 달라지니까 마치 보안이라는 거는 창과 방패와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은 잘 막는 방패지만 약점이 있어서 또 더 날카로운 창이 우리를 찔러올 거잖아요. 결국 방패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성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구독형이 적합한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네. 인공지능이 어떻게 산업화가 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침투를 하게 될까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뭐 그 공항에 거기 그냥 지나갔었던 것뿐이고 면세점 할 때 막 주섬주섬 막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생기게 되면 얼굴만 보면 결제가 되는 그런 걸 텐데 네. 그냥 뭔가 편리해졌는데 거기에 AI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는 사실 뭐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하나가 신기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사업 구조적으로 그 수주 산업에서 구독형으로 네. 변했다. 이것도 처음에 말로 뭐 이렇게 사스 서비스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정말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된 것 같고 네. 또 이게 아까 영업하시는 얘기도 약간 해주시는데 AI 하시는 분에게 이런 영업 노하우를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그때서야 이제 그 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네. 뭔가 AI 산업의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저는 오늘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항상 뭔가 팬시한 거를 많이 기대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아이언맨 영화에서 봤던 자비스 정도는 돼야 인공지능이지라고 하는 자비스 이해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실제 수익 모델화 되는 과정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이게 인공지능이었는지 모르고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함께 들면서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보안을 하는 회사
CU박스 이야기를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예, CU박스의 남은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